첫 번째 문제입니다. 집합 A, B가 이렇게 있을 때 다음 집합을 원소 나열법으로 나열해 보라 라는 문제입니다. 그죠? 뭐 어렵지 않죠. 여기서 우리가 지켜줘야 될 건 이 가운데 있는 이 막대기 우리가 이제 바라고 읽죠. 이 뒤쪽으로 뭐가 와요? 만족해야 될 조건과 이 앞쪽으로 어떻게 원소가 위치를 합니다. 그쵸? 그랬을 때 A, B는 small a는 집합 A에 B는 집합 B에 포함이 될 때 X가 A, B의 합으로 정의가 되죠. 그죠? 그래서 small a는 될 수 있는 게 1, 3, 5이고 small b는 될 수 있는 게 이렇게 세 개니까 따라서 우리가 a 플러스 b는 어떤 값을 예상할 수 있어요? 요거 하나 가지고 세 번 더해줘야겠죠? 이렇게. 그죠? 그럼 요렇게 더하면 0, 1, 2, 3을 가지고 또 요렇게 세 번을 더하겠죠? 근데 3이랑 마 1을 더하면 2니까 쓸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3, 4, 5를 가지고 마이너스 1 더하면 4니까 필요 없고 5, 6 그렇죠? 따라서 집합 C를 우리가 원소 나열법으로 쭉 적어보면 0, 1, 2, 3, 4, 5, 6 이렇게 6개가 되겠고 집합 D도 똑같죠. 역시 스몰 a, b는 각각의 집합에 속하는 원소를 곱하라고 했죠. 따라서 우리가 이 부분을 좀 가지고 와서 이 둘이 곱한 거를 한번 생각을 해 봅시다. 둘이 곱한 거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걸로 이렇게 세 번을 곱하겠어요. 1이랑 마 1이랑 곱하면 마 1, 1이랑 0이랑 곱하면 1, 1이랑 1이랑 곱하면 1. 근데 쓸 필요 없죠. 아 참 1이랑 0이랑 곱하면 0이다. 그치? 큰일 날 뻔했네. 1이랑 1이랑 곱하면 1, 3이랑 마 1이랑 곱하면 마 3, 3이랑 0은 어차피 겹치니까 쓸 필요 없고 3, 5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5, 5가 되겠죠. 그러므로 우리가 집합 D를 원소 나열법으로 쓰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 0, 1, 3, 5 이렇게 쓸 수가 있겠어요. 자, 이 부분에서는 우리가 이 바를 기준으로 뒤쪽의 조건, 앞이 원소가 온다라는 것만 잘 지켜주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는 집합 A가 복잡하게 생겼죠. 막 원소 안에 공집합도 있고 원소 안에 집합도 있고 그죠? 이런 경우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이런 스타일 문제가 상당히 기출이에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집합 A 안에 일단은 공집합이 원소로 있는 거예요. 공집합은 원소로 없더라도 우리가 알다시피 이 공집합은 뭡니까? 예.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에요. 근데 이거를 혼돈을 하시는 친구들이 많은데 부분집합이라는 거랑 얘를 원소로 가지고 있는 거랑은 틀린 거예요. 공집합은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빈 봉투와 같은 거예요. 그런 빈 봉투를 또 원소로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이 집합 1, 2도 이 집합 기호로 즉 이렇게 봉투 안에 들어가 있는 묶여진 1, 2를 원소로 가진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지문을 하나씩 보면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는 좀 쉽죠. 첫 번째는 보시면 집합 0이 원소 A에 포함되느냐, 요게 원소로서 있느냐라고 물었죠. 없죠. 집합 A 안에는 0은 집합 A 안에 들어갈 수 있지만 집합 기호 안에 있는, 즉 집합 기호 안에 있는 요 0은 이 안에 원소로 없어요. 원소로 있냐 없냐는 것은 이 집합 기호 깨고 안에 것만 보면 되잖아요. 원소로 없어요. 그래서 첫 번째 건 틀렸고요. 두 번째 거, 집합 1, 2가 A의 부분집합이냐라는 거죠. 부분집합이라는 것은 어떻게 확인해요? 요 집합 안에 있는 이 두 원소가 모두 다 이 A에 있냐를 확인을 해야 돼요. 자, 1이 A의 원소로 있느냐? 있어요.
그런데 2는 A의 원소로 없어요. 그럼 이거 부분집합이 안 됩니다. 그러면은 요거는 뭐가 맞아요? 이 집합 1, 2가 요거 전체가 여기 보시면 하나에 묶여서 A의 원소로 있으니까 이거는 요렇게 기호를 쓰면 참이겠지만 요 상태로는 틀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예요. 세 번째 0, 2 집합 0, 2가 A의 부분집합이냐? 이것도 틀렸죠. 왜냐하면 2가 A에 포함이 되어져 있지 않죠. 원소로서. 2 없어요. 여기에. 이 집합 1, 2는 깨면 안 돼요. 이 안에 들어와 있는 묶여진 하나의 세트이기 때문에 따라서 2가 A에 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틀렸어요. 4번 집합 1, 2가 A의 원소냐? 이건 앞서 말했죠. 요거 참이 됩니다. 집합 1, 2 전체가 A에 들어가 있으니까 참이 되겠고요. 마지막 다섯 번째. 여기서 많이 헷갈려요. 공집합이라는 집합이 A의 원소냐? 자, 공집합이 A의 부분집합이냐? 이건 둘 다 참이 되겠어요. 일단 이 밑에 있는 요 논제는 항상 성립하는 논제죠. 왜냐하면 앞서도 적었다시피 부분집합,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 돼요. 공집합. 그러니까 이거는 항상 참이고 이 경우는 얘기가 좀 틀리죠. 이 경우는 어떻게 되겠어요? 공집합이 여기 원소로 있으니까 요 기호를 쓸 수가 있는 거지 이 안에 이게 원소로 없으면 틀려요. 근데 여기는 공집합이 여기 있다고 했죠? 그래서 이것도 참이에요. 따라서 참이 되는 두 개는 4번, 5번입니다. 요 문제 학교 내신에서도 자주 나오는 문제니까 조금 눈여겨봐 주셔야 돼요. 자, 다음은요. 이렇게 부등호가 들어가 있을 때 포함 관계를 이렇게 수직선을 그려서 한번 하는 연습이 되겠어요. 자, 이 X축에서 집합 A는 뭐 풀 거 없죠. 그냥 마이너스 2는 포함이고 4는 포함되지 않는 이러한 포함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게 집합 A고요. 집합 B는 어떻게 돼요? K 빼기 1에서 얼마입니까? 2K 플러스 10까지로 이와 같은 포함 관계를 가지고 있죠. 그랬을 때 우리 A가 이렇게 B에 포함이 되려 그러면 먼저 그림을 보고 큰 형태에서 부등호를 결정을 해야 돼요. K 빼기 1이 마이너스 2보다 작은 동네에 있어야 되고 그리고 4보다 어떻게 돼요? 2K 플러스 10이 더 큰 동네에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대략적인 부등호 방향을 정해놓고 여기서 우리가 등호의 포함 여부를 밝혀야 돼요. 등호의 포함 여부가 바로 우리 이 디테일이죠. 그래서 큰 그림 그려놓고 디테일을 잡아 들어갑니다. 먼저 4가 2K 플러스 10이랑 같으면 즉 요게 이렇게 다가와서 4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어차피 A도 4가 안 들어가고 얘가 4가 돼도 얘도 4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등호가 되어도 포함하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이쪽은요. K-1이 만약에 마2가 된다 칩시다. A는 마2를 포함하는데 B의 경계인 K-1이 마이너스 2가 되게 되면 B는 요게 빠지니까 요게 마2가 되면 마2가 안 들어가죠. 그러면은 A가 B에 포함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부등호가 안 들어갑니다. 따라서 우리가 요걸 풀으시면 K가 얼마? 마이너스 1보다 작고 이쪽은 마이너스 3보다 K가 크다가 나오죠. 따라서 이걸 동시에 만족하는 것은 요렇게 해서 이렇게 되니까 K가 마2, 마3 두 개가 나옵니다. 다음 주제 보도록 할게요. 다음 주제는 집합 AB가 이렇게 있을 때 두 집합이 같을 때, 즉 상등일 때 상수 A의 값을 구하라 하는 거죠. 상등은 뭐 생각하는 그대로죠. 원소들이 서로 다 같아야 돼요. 따라서 여기에 있는 원소 3이 있어야 되니까 우리가 A제곱 플러스 2A는 3이 되어야 되는 거고 여기에 있는 마2가 있어야 되니까 A제곱 마이너스 3A는 마2가 되어야 되는 것을 동시에 만족해야 되겠죠. 따라서 첫 번째 거는 이렇게 이항이 되고 인수분해를 하게 되면 이렇게 되겠고 두 번째 거는 이항을 하면 이렇게 되고 인수분해를 하게 되면 이렇게 돼요.
자, 따라서 둘 다 만족해야 되니까 A의 값은 1일 때 이 두 개의 집합은 상등이 됩니다. 두 번째 유제는 집합 A가 1, 2, 3, 4, 5에 대해서 집합 A의 부분 집합 중 2, 4를 반드시 원소로 갖는 거예요. 자, 이거는 이제 많이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근데 그 중에서 이제 기본적인 것들을 한번 보자는 거죠. 이렇게 반드시 어떤 원소를 가지는 부분 집합은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2하고 4를 전체에서 제외를 시키고 나머지인 1, 3, 5로 만드는 부분 집합을 생각해서 그 부분 집합에 이 제외한 친구를 뭡니까? 추가를 시키게 되면 어떻게 된다? 2, 4를 반드시 가지는 부분 집합을 만들 수 있죠. 따라서 1, 3, 5 3개로 만들 수 있는 부분 집합이 2의 3승 8개니까 여기에 2, 4를 추가를 하면 2, 4가 반드시 원소로 들어간 걸 만들 수 있으니까 정답은 8개가 되겠어요. 자, 요거를 이용을 해서 다음 문제를 보면 집합 A의 부분 집합 중 3은 반드시 원소로 가지고 2, 5는 원소로 갖지 않는 부분 집합의 개수를 구하라는 거죠. 이렇게 반드시 가지든 또는 가지지 않든 처리법은 똑같죠. 2하고 5도 제외시키고 그 다음 어떻게 돼요? 3도 일단 제외를 해요. 그러면 남는 게 어떻게 됩니까? 1, 4죠. 이거로 우리가 부분 집합을 만든 다음에 이 부분 집합에 제외하고 싶은 2, 5는 그냥 제외시킨 채로 두고 반드시 넣어야 되는 1, 3만 추가를 시키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조건을 만족을 하죠. 따라서 1, 4 두 개로 만들 수 있는 부분 집합은 2에 제곱해서 4개가 되는 겁니다. 자, 다음은 집합 A가 2, 4 그리고 집합 B는 이렇게 12의 양의 약수로 조건 제시법으로 주어졌을 때 이와 같은 포함 관계를 만족하는 집합 X의 개수를 구하라 하는 거죠. 우선은 집합 B가 어떻게 생겼어요? 12의 약수니까 1, 2, 3, 4, 6, 12 총 6개가 있죠. 그러면 요거를 즉 A가 X에 포함이 되고 X는 B에 포함이 된다를 조금 직접적으로 원소 나열법으로 써보면 집합 X에는 2, 4가 꼭 들어가야 되겠고 이 X는 또 뭐야? 1, 2, 3, 4, 5, 6 이렇게 6개가 있는 집합 B의 부분 집합이 돼야 되죠. 그러면 이제 결론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것은 집합 X는 뭡니까? B의 부분 집합이 돼 2하고 4를 반드시 포함을 해야 되겠죠. 따라서 집합 X의 개수는 2하고 4를 제외한 1, 3, 5, 6 이 4개로 만드는 부분 집합에 나중에 2, 4를 넣으면 되는 거죠. 따라서 정답은 16개의 X가 가능합니다. 자, 다음은 집합의 연산편의 유제를 계속해서 풀어보도록 할게요. 전체 집합 U가 12 이하의 자연수의 두 부분 집합에 대해서 다음을 구하시오. 일단 전체 집합을 한번 정리를 해보죠. 전체 집합 U는 12 이하니까 1, 2, 3 이렇게 해서 얼마? 11, 12까지 총 12개의 원소가 있는데 집합 A가 2, 4, 6, 8, 10, 12이면 그 집합 A의 여집합은 어떻게 돼요? 이거를 제외한 전체 집합에 포함되는 거죠. 따라서 1, 3, 5, 7, 9, 11 이렇게 집합 A의 여집합이 잡히고 두 번째 A에서 B를 빼라고 되어 있죠. 그죠? 여기서 B는 3, 6, 9, 10이라서 A, B의 차집합은 여기에서 B가 가지고 있는 원소를 빼야 돼요. 그러면 남는 건 2, 4, 6은 이렇게 제외가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9는 상관없고 12도 제외가 돼요. 따라서 2, 4, 8, 10 이렇게 4개가 되겠고요. 세 번째 거는 A의 여집합과 B의 여집합의 교집합인데 사실 이거 각각의 여집합을 취해서 교집합하면 귀찮기 때문에 드모르간의 법칙을 이용해서 이렇게 여집합을 묶어냅니다. B죠. 그죠? 이렇게 묶어내면
사실 이게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드모르간의 법칙에서 A 여집합 그리고 합집합이 교집합으로 뒤집히고 B의 여집합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렇게 묶어 넣어서 요거를 구해서 한 번만 여집합을 취할게요. 그럼 여기서 이제 A, B의 합집합은 어떻게 될까요? 2, 3, 4, 6, 8, 9, 10, 12죠. 그죠? 둘 다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A에 있는 2, 4, 6, 8, 10, 10이랑 B에 있는 3, 6, 9, 12가 이렇게 들어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합집합의 여집합은 어떻게 됩니까? 요거와 전체에서 빼주게 되면 남는 것은 1, 2, 3, 4, 5, 6, 7, 8, 9, 10, 11 이렇게 4개의 원소를 가지고 있는 집합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4번이 어떻게 돼요? 쟤랑 똑같은 거죠. 그죠? 그래서 아마 이 문제의 의도는 이렇게도 한번 구해보고 이렇게도 한번 구해봤으면 해 하는데 사실 이렇게 구하려면 귀찮기 때문에 처음부터 나는 요 3번을 이렇게 변형을 해서 얘를 그냥 잡아내 봤어요. 당연하지만 둘의 결과는 똑같습니다. 다음은 이렇게 생긴 거를 구하래요. 이것도 앞에 구하고 뒤에 구하고 합집합 해도 되겠지만 이러한 A의 여집합의 합집합이 중간에 교집합이니까 분배를 실시를 할 수 있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AC와 A의 합집합의 교집합의 AC와 B의 합집합 이렇게 되는데 이게 어떻게 될까요? A와 A의 여집합의 합집합은 이게 전체 집합이죠. 전체 집합과 이놈의 교집합은 당연히 이게 여기에 포함이 되니까 교집합하면 A의 여집합의 합집합 B가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이놈을 계산을 하면 우선 우리가 A의 여집합을 한번 적어볼까요? A의 여집합은 1번에서도 구했지만 1, 3, 5, 7, 9, 11이에요. 이것과 B를 합집합하게 되면 B가 3, 6, 9, 10이니까 1, 3, 5, 6, 7, 9, 11, 12라는 집합을 얻을 수가 있죠. 됐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조금 연산을 해서 사이즈를 이렇게 줄여서 가는 게 좋고 이런 것도 드모르간의 법칙을 써서 이렇게 만들면 실질적으로 계산이 조금 편합니다. 그래서 연습 한번 해보고 다음 유제는요. 집합 A가 A, B, C, D, E, F 6개의 부분 집합 A, B에 대해서 A 합집합 B의 여집합은 D가 되겠고 차집합하고 이렇게 차집합일 때 집합 A를 구하라 라는 거예요. 자, 뭐 이런 거 뭐 수식으로도 풀 수 있지만 가급적 벤 다이어그램으로 한번 연습을 해 보셔야 돼요. 이렇게 두 집합 이상의 어떤 관계를 나타낼 때는 벤 다이어그램이 효과적이죠. 그래서 집합 A가 이렇게 있고 집합 B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전체 집합 U가 이렇게 있다 합시다. 그쵸? 여기 이제 한번 써볼까요? 이건 뭡니까? 합집합의 여집합, 즉 A, B의 합집합의 바깥에 있는 친구 D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바깥은 없는 거죠. A-B, 즉 A, B의 차집합은 BC니까 여기 BC. 반대로 B하고 A의 차집합, 즉 B에만 있는 건 여기 E죠. 그럼 이 나머지 원소 E가 남는 게 어떻게 돼요? A 남고 B, C, D, E 남고 F. 요 두 원소만 여기 어딘가 배정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얘를 배정해 줄 수 있는 공간은 이제 한 군데밖에 없죠. 어디? 여기죠, 여기. 여기 다 이미 고정됐잖아요. 따라서 여기가 A하고 F가 오죠. 그러면 이 벤 다이어그램에서 집합 A는 어떻게 됩니까? A, B, C, F. 이렇게 4개가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을 많이 활용해 주셔야 됩니다. 전체 집합 U의 서로 다른 두 부분 집합 A, B에 대해서 B가 A에 포함된다라는 것이 성립할 때 B가 A에 포함된다가 성립할 때 옳은 것을 구하라 라고 했죠. 이것도 뭐 논리적으로 생각해도 좋지만 이와 같은 포함 관계를 벤 다이어그램으로 한번 그려보면
집합 A 안에 이렇게 뭐가 있다? 집합 B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 놓고 생각해 봅시다. A, B의 교집합은 B다. 이건 참이겠죠. 그 다음에 A, B를 합하면 어떻게 돼요? A가 돼야 되죠. B가 아니고 A가 돼야 돼요. 따라서 이 친구는 틀렸고요. 그 다음에 A에서 집합 B를 빼내면 뭐 이렇게 바깥쪽이 남을죠. 그죠? 따라서 얘도 틀렸어요. 공집합 아니죠. 자, 그 다음 거부터 이제 상당히 중요합니다. 1부는 좀 외워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자, 4번을 한번 봅시다. A의 여집합과 B를 합하면 전체냐 하는 거죠. A의 여집합은 어떻게 됩니까? 이게 전체를 이렇게 표기를 해야지만 여집합을 우리가 쓸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전체가 이렇게 있으면 A의 여집합은 요 바깥이야. A의 바깥. 그죠? 한번 색칠해 볼까요? 내가 파란색으로 이렇게 빗금을 한번 그어 볼게요. 이 부분이에요. 그죠? 좀 잘 안 보인다, 파란색. 이렇게 생긴 이 부분이죠. A의 여집합이랑 B의 합집합을 하게 되면 여기가 뜨죠? 전체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벤 다이어그램 그려보니까 틀렸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요거 중요하죠. 이제 5번 암기해 주시는 게 좋아요.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얘는 우리가 B가 A에 들어간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보시면 돼요. 실제로 이게 성립하는 건 아니지만 드모르간의 법칙처럼 여기다 C를 씌우면 B, C, A, C인데 요것도 방향이 이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요거는 참인데 이거는 틀렸어요. 요거 외워주셔야 돼요. 즉 B가 A에 포함이 되면 BC는 어떻게 된다? BC는 이런 식의 반대, 약간 드모르간의 법칙처럼 C를 덮어 씌웠을 때 각각의 여집합이고 포함관계 방향도 바뀐다. 이렇게 외워주시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5번이 틀린 거는 역시나 벤 다이어그램으로 해보면 간단하게 되죠. 그죠? 벤 다이어그램을 우리가 앞에 그린 걸 하나 가지고 옵시다. 자, 이렇게 생겼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보시면 B의 여집합은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죠. 근데 A의 여집합은 어떻게 돼요? 우리 노란색으로 표현하면 요 바깥이 여기죠. 누가 커요? B의 여집합이 더 크죠. 근데 B의 여집합이 A의 여집합에 포함된다? 당연히 이건 틀렸고요. 이 틀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참이 되는 요 논제 요거 똑같은 게 여기 있죠. 이거 외워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자주 나오니까 꼭 좀 외워주세요. 다음 자연수의 집합의 부분집합 ABX에 대해서 이렇게 생겼고 AB란다. A하고 X의 교집합이 X예요. 요 지문이 뜻하는 것도 외우셔야 되죠. 둘이 교집합했는데 X라는 것은 집합 X가 어떻게 돼요? A에 포함이 되어야지만 둘의 교집합이 X가 될 수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A하고 B의 여집합의 교집합이죠. 자, 이건 알다시피 우리가 A, B의 차집합과 같죠? 차집합하고 X를 합했더니 X다라는 것은 이것이 뜻하는 지문의 내용은 뭡니까? A하고 B의 차집합하고 X가 있는데 합했더니 X라는 것은 이게 X에 포함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결론까지 합치면 결국은 X는 집합 A의 부분집합이면서 A, B의 차집합이 또 X에 포함이 돼야 돼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A, B의 차집합을 한번 구해 봅시다. A에서 B를 빼면 1, 2, 3이 되겠고 집합 A가 1, 2, 3, 4, 5니까 결국 얘는 여기에 부분집합에서 이걸 반드시 포함해야 되니까 조 1, 2, 3을 제외하고 남는 4, 5 두 개의 원소로 만들 수 있는 부분집합, 즉 2의 제곱 개에서 얘를 태워주면 되죠. 그래서 정답은 4개입니다. 그죠? 그래서 부분집합의 개수도 쓰이고 요런 우리가 흡수법칙이라고도 부르기도 하지만 뭐 그런 이름은 중요치 않고 요런 거를 봤을 때 요런 거를 추정을 하고 요런 거를 봤을 때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갈 수 있는 연습이 대단히 중요한 문제가 되겠습니다.